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회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파나마 정부 간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회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홍콩계 기업이 보유한 항만 운영 지분이 미국 기업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파나마 정부 간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항만 운영 사업을 미국계 자산 운용사 블랙록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TIL 그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현지 시간 발표했습니다. CK 허치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말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타 포트 컴퍼니의 지분 90%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및 홍콩을 제외한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80%와 기타 자산도 블랙록 TIL 컨소시엄이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 기업의 가치는 약 228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이번 계약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투자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CK 허치슨의 프랭크 식스 상무이사는 매각을 통해 19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익을 기대한다며 이번 거래는 순수한 상업적 결정이며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전부터 미국 선박이 과도한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운하를 완전히 반환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파나마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통합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량을 다변화하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후 액화하여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액화터미널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초기 투자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주 정부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 AGDC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자로 글렌 파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석유, 가스 증산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며 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이 통상 에너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업에 참여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의 수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LNG를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일에 불과해 기존 중동이나 미국, 멕시코만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물류 효율성이 뛰어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관과 액화터미널 건설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철강, 조선, 건설업계의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세빙 LNG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13세 소년을 깜짝 임명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주인공은 DJ 데니얼로 그는 2018년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투병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경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이 자리에 있다며 의사들은 5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 했지만 그는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SS의 수장인 숀 커렌에게 DJ 데니얼을 미국의 요원으로 공식 임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데니얼은 명예경찰관 신분증을 받고 선서를 마친 뒤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소암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환경과 식품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며 어린이 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강한 먼지 폭풍으로 텍사스의 500여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먼지 폭풍이 텍사스를 휩쓰며 댈러스와 오스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낮에도 어둠이 깔렸고 운전자들은 헤드라이트를 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먼지 폭풍은 3일 미국 중부를 강타한 대형 폭풍으로 인해 서쪽 지형에서 발생한 먼지가 강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일까지 강한 바람이 먼지를 계속 동쪽으로 밀어내며 오후에는 댈러스 도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2마일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후 먼지는 오스틴과 샌 안토니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강풍과 먼지로 인해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었으며 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60마일에 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4일 오후 샌 안토니오에서는 대기질 지수가 110을 기록하며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해 야외 활동 시 목이 따갑거나 호흡 결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4일 오후 뉴멕시코 남부에서도 하북으로 불리는 급격한 먼지 폭풍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속 45마일의 강풍과 극심한 시야 저하로 인해 도로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일에는 아리조나주 피닉스 서쪽의 I-10 고속도로에서 강한 바람과 짙은 먼지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새들어 살던 세입자를 이민 세관 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8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부부를 이민 세관 단속국에 신고한다고 위협한 집주인이 8만 달러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렌트를 하고 있는 이 부부는 주정부법에 의거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입자의 이민 지위와 관련해 세입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주정부 규정에 의거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건 것입니다. 집주인은 렌트 문제로 세입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 변호인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판사는 이민 세입자 보호법 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에 의거해 집주인에게 8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액수는 세입자의 피해와 변호사의 소송 비용 그리고 범칙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티파니 보석상에서 13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훔친 도둑이 도주 중 보석을 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올랜도에 소재한 쇼핑몰 내 티파니 보석상에서 귀걸이를 훔친 한 남성이 도주하면서 보석을 삼켰습니다. 그는 76만 9,500달러짜리 귀걸이를 훔친 현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도망치던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이미 훔친 귀걸이를 삼킨 상태였습니다. 올랜도 경찰은 용의자의 윗속을 스캔한 결과 윗속에는 빛나는 물체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제이던 로렌스 길더로 밝혀진 그는 32살로 지난달 26일 밀레니엄 몰에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술사로 소개한 후 VIP룸에서 귀걸이와 반지 등 다양한 보석류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13.05캐럿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최소한 13년 전부터 콜로라도주나 휴스턴 등지에서 보석류 절도로 체포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일부 미국 농산물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입품에 이 같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의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10% 인상될 예정입니다. 해당 관세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운송 중인 상품은 4월 12일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가 4일 발효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권은 또한 15개의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세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력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 마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생활 속 무심코 마신 음료안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망한 사람의 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뇌 샘플에서 신장과 간보다 7배에서 3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뉴멕시코 대학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실었습니다. 평균 연령 45에서 50세 정상인의 뇌 조직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1g당 4,80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6년 부검했던 뇌 샘플보다 50%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사망자 중 12명의 뇌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3배에서 5배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치매에는 염증 세포와 뇌 조직 위축이 있어 플라스틱이 흘러 들어가는 일종의 싱크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 파편들은 뇌의 동맥, 정맥벽, 뇌의 면역 세포 등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성분이었으며 이는 플라스틱 식품 포장지나 물병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글렌뷰에서 쿡카운티 경찰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사고로 보행자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글렌뷰에서 쿡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찰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글렌뷰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5일 오전 5시경 미러키 애비뉴 9800 블록에서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루터란 제너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글렌뷰 경찰 교통팀과 북부 지역 주요 범죄 태스크포스 산하 중대사고 대응팀이 공동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추가 부상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며 글렌뷰 경찰 신고 전화 847-901-6055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